예,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한번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다시 이론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모든 데이터에서의 거리를 활용한다는 것이 키 컨셉이고, 퍼셉트론 경우에는 사인만 쓰는 것이고, SVM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포인트 그것에 의한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쓰는 것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전체의 데이터를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름에 리그레션이 있기 때문에 회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다. 로지스틱이라는 단어는 로지스틱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름이 거기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 아이디어는 점들이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최대한 센터에 로케이트를 하고 싶은 거죠. 리니어 바운더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해도 받지만 더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같고 곱했을 때 이쪽이 값이 더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가 모든 데이터에서 그 직선에 해당하는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거리를 곱하고 그것을 최대로 되게 하는 g of x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h는 이런 공식이 있고 g of x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니까 오메가 관련이 있으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 x였던 펑션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맥스마이즈 시키는 오메가를 찾으면 g of x를 저희가 센터로 갖게 되는 것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h 또는 x 트랜스포즈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0과 1 사이에 스퀴즈를 시켜서 0과 1 사이로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인 너리니어 매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z 대신에 저희는 x 트랜스포즈 x를 한 이너 프로덕트 값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물리적이나 또는 기하학적으로는 그 거리 사인드 h, 부호가 있는 h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와 여기가 숫자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C1에 속할 그 데이터 포인트가 C1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인데 MP의 EXP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G를 저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백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저기 보시면 엑시스가 이쪽 X축과 Y축을 갖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비율의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근처에서는 선형적이고, 그래서 거리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고, 또 너무 멀어졌을 때 거리가 선형적으로 변하면 거기에 대한 멀어진 아웃라이어에 대한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퍼셉트론 또는 스텝 펑션, 퍼셉트론에 사용하는 스텝 펑션 또는 사인 펑션에서의 장점처럼 그 부호, 여기 이제 1인 거죠. 여기는 0이고, 장점만 활용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장점 활용한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런 매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모노토닉해서 옵티마이징 솔루션이 변하지 않고, 보시면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할 것 같고, 확률 또는 컨피던스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의 포인트일 때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likelihood 펑션 또는 확률이 joint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나올 테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이 각각 포인트 x1이 x2와
3에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하면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싱글 데이터 포인트인 것을 저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확률이기 때문에 값이 0에서 1 사이고 그것을 무수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곱하게 되면 그 값이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클리후드가 아니라 로그를 취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쓴다는 거.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치면 장점이 곱하기가 서메이션이 되고 지수승으로 올라있는 것이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저희가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그것을 변형한 이후에 컨벡스를 해서 CBX 파일을 써서 오메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제너레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해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한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그어지면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x가 있고 c1, c0가 있고 y 라벨은 c1은 1, c0는 0입니다. 추후에 컴팩트한 폼일 때는 c1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0으로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제가 CBX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오더링을 할 텐데 C1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Q를 다 먼저 모으고 나머지 클래스에 속하는 C0에 속하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C1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C1에 있을 확률, C0에 있을 데이터들이 C0에 있을 확률인 거죠. 각각의 거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쪽으로 보면 그 거리인데 제가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사인드 제대로 다 어사인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 곱하는 것가 라이클리후드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계산을 하는데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은 1에서 i가 1에서 q 그 다음 q 플러스 1에서 m까지라서 1부터 m이 모든 데이터에서 이것을 계산하면 되고 앞부분은 1에서 q까지이기 때문에 C1에 속한 데이터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추릭은 뭐냐 하면 y가 1111 나머지가 000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1에서 q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0이니까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이 추릭이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다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풀겠고 여전히 x에다가 1을 아티피셜한 1을 추가를 해서 그냥 오메가로만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에 1을 다 추가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엘리먼트 와이즈 cbx 파이 함수 중에서 여기는 엘리먼트를 다 더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cbx 파이가 지금 어떤 버전이 설치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올드 버전에서는 그 최신 버전의 cbx.sum인데 여기에는 cbx.sum underbar entries가 되고 그래서 cbx 로지스틱은 똑같습니다. 로그에다가 1 플러스 2의 exponential x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고 오메가가 cbx 베리어블로 디파인을 하는데 차원이 3개겠죠? 그 다음 오브젝티브 펑션은 cbx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고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메가 곱하기 x 곱하기 오메가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오메가 트랜스포즈 x에 x를 해도 되고 x 트랜스포즈 오메가를 해도 어차피 이너 프로덕트니까 같은데 제가 왜 x에다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았냐 하면 원래 x가 이건데 큰 x를 제가 만들면서 트랜스포즈를 했기 때문에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하면 전체에 하는 것이고 제가 q까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요건 출입입니다. 출입. 이렇게 되면 1에서 Q까지만. 이것이 첫 번째 텀이고, 두 번째 텀은 일단은 CBX 로지스틱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2의 X승이니까 여기에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또는 X 곱하기 오메가가 들어가면 되고, 이것은 칼럼 벡터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걸 서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CBX 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현이 되었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니까 이것을 마이너스로 해야겠죠? 아니면 여기에 맥스마이제이션 이렇게 하고 플러스를 없애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은 cbx 프로블럼 하고 오브젝트 펑션에 컨스트레인트는 없고 이것을 솔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오메가가 주어질 것이고, 이것은 cbx의 베리어블로 디파인 했기 때문에 오메가 밸류를 오메가에 넣고 그것을 플러스를 하면 cbx 여기가 타이포가 있네요. 그 다음 여기에는 problems에서 object function을 그럼 일단은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x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여긴 또 플러스 해야 되네요. 제가 지금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 에러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 디버깅 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그 편집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운더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고 원래대로 해서 마이너스를 하고 여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cbx에는 미니마이제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을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 이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0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로 하면 이렇게 이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면 돼서 그 기존엔 여기가 0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마이너스 1로 바꾸고 gbx 파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위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지고 오고 내려와서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는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미니마이제이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앞부분이 없어졌네요. 없어지고 플러스고 마이너스 y인데 지금 여기는 이것은 그 내적이 아니라 엘리먼트 와이즈 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그 cbx에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마이너스yn과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칼럼 벡터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전체가 칼럼 벡터고 거기에 로지스틱을 씌운 것이 또 칼럼 벡터고 그것을 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야 되는 것은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쉐입을 따져야 합니다. 쉐입을 항상 따져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 최신 버전은 cbx 멀티플라이어인데 구버전에서는 뭘 언더바 엘리먼트 와이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인지 따라서 두 개를 한번 다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면 또 어디가 틀려 있네요. 오브젝티브 펑션에 하나가 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코딩을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 그 사이클런 모듈을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1이 있는 것이 이제 사이클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원래 x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그러니까 0을 제외한 1, 2까지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00개가 있고 칼럼이 이제 2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수 있게 불러와야겠죠. skron에서 가지고 오는데 임포트를 가지고 오고 역시나 리니어 모델에 있겠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리니어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CLF에 항상 fit x, y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지 않고 또는 디폴트 솔버를 여러분들이 define 해줘도 되는데 이건 한번 그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버 이런 여러분들이 어떠한 솔버를 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트레이닝을 했고 이거보다 한 단계 해서 CLF predict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니까 0이 나와야겠죠? 1, 2, 1,2 0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1. 왜냐하면 그 컴팩트한 폼으로 저희가 하면서 마이너스 1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0. 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가지고 오고 플러스를 직선으로 계산을 하고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사이클런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임베디드 된 펑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다뤄가야 될 것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 여기가 one versus rest라고 해도 one against rest라고 해도 되고 one against one이라고 해도 versus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멀티 클래스이긴 하지만 각각의 클래스가 라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개의 조합을 다 고르는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솔루션을 찾고 여러 개의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if문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이 데이터가 C1에 속할 확률이었으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소프트맥스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그 계약적인 어떤 확률적 물리적 의미는 그 데이터가 K 클래스에 속할 확률입니다. 이 데이터가 X가 K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오메가가 K에 맞아서 오메가가 다 다르게 구해지는 거죠. 각 클래스마다 오메가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렇게 되면 이 X에 관해서 오메가가 다 주어지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에 되는 그 클래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argmax를 해서 max 값을 확률이 가장 높은 그 클래스에 이 데이터가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따로 한번 심도 있게 예제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n-linear classification에서 이거 먼저 플러스를 하면 지난번 SVM과 동일한 예제입니다. 동일한 예제. 이게 X로 되어 있고 X1, X0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non-linear classification 문제는 linear classifier를 사용하는 것이고 non-linear classifier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 과정으로 커널을 사용해서 매핑을 해야 되는 거죠. 저쪽 higher dimension에서 linearly separable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커널을 어떠한 커널을 찾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커널은 제가 이렇게 커널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과 의도적으로 다른 커널을 저 지난번에는 x1 제곱 루트 2 x1 곱하기 x2 제곱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x에 y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어사인을 했고 이게 x인데 x를 변형을 해야겠죠. 0 커널을 활용해서 매핑을 할 텐데 보시면 h 스택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 1입니다. 원즈 전체 데이터 개수는 m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2 곱하기 x1의 제곱이 첫 번째 줄의 제곱이니까 x의 전체의 첫 번째 줄을 제곱하기 위해서 그냥 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카피를 하고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는 x1을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0 그 다음 여기도 먼저 쓰겠습니다. 해서 1 x1 여기 두 개를 다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를 쓰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스퀘어를 해야겠죠. 이가 여기는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mp 멀티플라이어를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그리고 이것이 좀 복잡해지면 이것을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콤마 앞부분에 루트 2가 있으니까 sqrt 2 곱하기 그게 되고 여기는 mp 스퀘어를 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1은 그대로 루트 2를 씌웠고 루트 2를 씌웠고 x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제곱 루트 2를 곱하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곱하고 여기는 두 번째 것 제곱해서 g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니까 objective 펑션은 이렇게 되고 컴팩트한 폼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활용해서 오메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메가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그러면 6개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higher dimension에서 플롯을 하기가 불가능하니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마이너스 3에서 3, 마이너스 3에서 3을 0.01 단위로 메쉬 그리드를 만든 다음 그러면 이게 x인데 x 제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플러스를 하기 위한 것을 그 모든 포인트를 G 매핑을 통해서 G인 하이어 스페이스로 보냈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거기에서 해당하는 그 리니어 바운더리니까 이것을 해서 이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0보다 크면 그 바운더리에서 저쪽에 있는 것이 작으면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이 Q가 모든 데이터에서 Q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C1에 속하면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할 때 보면 B에 속한 것만 녹색으로 그리고 사각형으로 마크 사이즈는 이렇게 되게 플러스를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원래 데이터이고 여기는 C0에 포함된 것이고 이 부분은 C1에 속한 데이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논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예시로, 그리고 SVM과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동일한 접근 방법도 같습니다. 커널을 활용한다는 것. 여기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다른 커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딱 하나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하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주피터 노트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